그 옵션 가격이 130만원. 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거 넣는 호객님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전동화 모델이 출시된 게 무슨 소식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정도인데, 사실 뭐 어떻게 나올지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프론트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보여드렸고, 외관도 거의 보여드렸죠. 살짝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선보인 거예요. 모터쇼 맞게 들으신 거예요. 상하이에서는 지금도 모터쇼가 열리고 있어. 전 세계 유일하게 정말 중국만 모터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슨 처음에 독을 풀더니 해독제도 갖고 있나? 코로나 청정국이야. 코로나 환자가 없어. 지금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여기서 없어. 12억 인구, 13억 인구가 어떻게 코로나에 이렇게 한 명도 안 걸리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중국은 지금 모터쇼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 모터쇼에 이렇게 차를 출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모델로 중국에 나온 것이 G80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고요. G80E도 아니었어요. 그냥 중국에서 선보일 때는 G80 전동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G80이라는 거예요. G80 자체도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다 이름을 또 다르게 하면 어렵다는 거죠. G80은 그냥 G80이 아니라 G80과 G80 전동화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자동차다.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차의 디자인을 보시면요, 차 디자인은 약간 높아요. G80에 비해서 밑에 한 층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깔려있는 이 G80 특유의 그런 라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약간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G80의 그 늘씬한 라인을 그대로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급감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휠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전기차 전용휠이라는데 이런 전기차 전용휠이면 적극 환영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런 휠을 일반 제네시스에도 좀 끼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릴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기존의 G80 그릴은 이렇게 금속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G80 전동화 모델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기존 그릴을 그대로 쓰지 왜 굳이 이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뚫린 구멍을 전기차면 반드시 막아야지,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굳이 이걸 막아서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또 이 전기차 플러그를 뒤쪽에 놓을수록 좀 고급차로 느껴지는데 정면 가운데다 놓으면 그냥 약간 저렴한 차로 느껴져요. 리프라든지 볼트라든지 아니면 뭐 코나 EV나 뭐 니로 EV나 같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아이오닉의 전기차 포트에 비해서 더 덜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거는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정말 앞에 달 수밖에 없어. 이 구조상 차에 정말 아무 곳에도 놓을 수가 없어. 무조건 한 곳에 놔야 된다면 앞쪽 펜더에다라도 놨어야죠. 이 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전동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뭐 배터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배터리는 지금 87.2kWh를 자랑합니다. 지금 국내에 나온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편인데요. 테슬라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작죠. 그리고 모델 S로 가면 90kW 그리고 100kW예요. 그래서 모델 S하고 비교하기에는 한참 작습니다. 주행거리도 한참 작아요. 주행거리는 지금 최대 427km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큰 차가 배터리를 실을 공간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정도는 조금 아쉽죠. 전비도 나왔는데요. 전비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호나가 kWh당 6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 EQS 같은 경우는 7 정도 나와요. 어지간한 자동차들, 뭐 테슬라나 이런 차들도 거의 6, 7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얘는 전비가 4.3입니다. 4.3이면 너무 작지 않나? 지금 동시대의 다른 전기차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작아요. 전후륜에 각각 모터를 장착한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륜구동이에요. 뒤쪽에 모터 하나, 앞쪽에 모터 하나, 이런 식으로 사륜구동을 구현했고요. 요건 합산해서 272kW, 364마력을 자랑합니다. 364마력이면 그렇게 적은 마력은 아니죠. G80의 기본 모델도 300마력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364마력이면 일반 가솔린 G80하고 큰 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가요.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 한 200~300kg는 최소한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라도 차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 배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또 무거워져요. 물론 엔진이 빠지니까 그만큼 또 가벼워지겠지만 거기 또 어차피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또 무게는 비슷해집니다. 결국에 아마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적게는 150kg, 많게는 300kg까지도 더 무거울 수가 있는 차예요. 네, 어쨌든 이 차는 외관에서 보이는 것 못지않게 실제로 내부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죠. 일단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에 800V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고 400V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EGMP냐? 아닙니다. EGMP 아니고요. E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 이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플랫폼에서 배터리를 더하고 그리고 엔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모터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현대차는 이렇게 EGMP로 완전 전기차로 가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것을 개선한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기존 것을 개선한 것의 특징은 앞쪽에 전기를 꽂는 전기 포트가 있다는 거예요. 앞쪽에 전기 포트가 있으면 기존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2L이 된다고 합니다. V2L에 대해서 자꾸만 혁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대차가 아마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혁신이라고 밀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혁신으로 얘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V2L이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다. 왜냐면 배터리 보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V2L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자동차든 전기차라면 다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게끔 별도의 인버터를 붙일 수 있어요. 전기차 인버터 하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골라서 쓰면 됩니다. 금액은 20만원부터 한 60만원까지 그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3kW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느냐?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볼트라든지 니로라든지 코나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다 사용했고요. 지금도 테슬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손테슬님 같은 경우도 V2L을 테슬라에 연결해서 전자레인지도 사용하고 뭐 등등등을 다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V2L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동형 소음 제어라는 게 있네요.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로드 노이즈라든지 엔진 노이즈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 이 차는 엔진 노이즈가 없으니까 이 윈드 노이즈라든지 노면 소음 같은 거 이런 걸 막아주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이 네 바퀴의 댐퍼를 더 단단하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코너링이라든지 급제동 급가속할 때 서스펜션의 강도, 강성,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죠. 프리뷰라는 건 뭐냐면 노면을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노면에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부드럽게 풀어줬다가 뛰어넘고 나면 그럼 다시 단단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프리뷰 서스펜션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막아보기 위해서 앞유리창에 있는 카메라에 가려보기도 하고 무슨 짓을 다 해봤는데도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현대기아차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너무 미미해서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그냥 사소한 기능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도 프리뷰 서스펜션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고장 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있다고만 하면 그냥 있는가 보다 이래야 돼요. 그게 뭔지 좀 알 수 있게 제대로 시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솔라루프가 천장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솔라루프는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평균 730W시라고 써있어요. kW시가 아니고 0.7kW시죠. 급속이 150kW시, 200kW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느리다는 거 아니에요. 7kW시 완속? 이건 너무 느려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0.7이라니까? 정말 솔라루프는 이걸로 뭐 충전해서 차를 더 달리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차의 보도자료 보면 연간 1150km의 추가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조 시간을 5.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일조 시간이라는 건 아마 건물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5.8시간이라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그렇지 않죠. 뜨거운 데에 주차해 놓는 경우보다는 보통 지하나 이런 데서 주차하잖아요. 이 솔라루프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걸로 느껴지고요. 그 옵션 가격이 130만원, 1000kW 더 달릴 수 있다고 쳐. 그래도 단순히 계산기 두들겨보면 21년 정도 타면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21년이 아니고 50년 정도 타도 될까 말까고 사실. 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거 넣는 호객님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행사는요 사실 G80의 전동화 버전 이것을 선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목적은 중국 시장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진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G80 그리고 옆에는 제네시스 X가 같이 선보이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중국 시장에 이런 이미지의 자동차를 내놓겠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공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기아차, 현대차 공장을 막 없애거나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판매량이 반토막이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현대차는 포기할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뛰어들어서 제네시스라는 고급차 브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덤비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쨌든 도전하는 도전 정신만큼은 높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